사람의 유형을 D, I, S, C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는 방법인데요. 이 D, I, S, C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충만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크라고 하는 성격 유형 분석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격 유형을 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MBT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MBTI 같은 성격 유형 분석 기법은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금방 간파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디스크 성격 유형 분석 기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형을 네 가지로 좀 단순하게 나누어 보는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그러한 성향에 맞게 도움을 주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요, 1920년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윌리엄 마슨이라는 교수님이 히포크라테스의 사채액서를 현대화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람의 유형을 D, I, S, C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는 방법인데요. 이 D, I, S, C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디스크에서는 사람을 우선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일중심적인 사람과 관계중심적인 사람 혹은 사람중심적인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외향적이면서 일중심적인 타입을 주도형, 그리고 외향적이면서 사람중심적인 타입을 사교형, 그리고 내향적이면서 사람중심적인 타입은 안정형, 그리고 내향적이면서 일중심적인 타입을 신중형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향과 내향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보통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기를 좋아하고 활달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깥으로 막 나돌기보다는 집안에 있으면서 뭔가 조용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에서의 외향성과 내향성의 구분 기준은 이러한 것 말고도 이 반응 속도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응 속도의 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한 2초 정도 만에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하나, 둘 하면 하나 짜장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심사숙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 속도가 평균 7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랬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숫자 세는 사이에 하면서 기다렸다가 나 그냥 짬뽕 먹을래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반응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은 외향적이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느린 사람이 내향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디스크 이론의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일중심적인 사람과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나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벌써 나는 일중심이네 혹은 나는 관계 또는 사람 중심이네 하고 금방 스스로의 그 성향이 파악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일중심적인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친구랑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일중심적인 사람은요, 설사 A가 나랑 가깝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사태를 바라보고자 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했나 잘못했나를 따지고 나서 A의 편을 들거나 혹은 A가 나랑 더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B의 편을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반면에 관계중심 내지는 사람중심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A가 나랑 가깝다고 하면 나 A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왠지 강하게 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객관적이기보다는 좀 감성적인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디스크에서 사고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는 어찌 보면 MBTI의 경우에 사고형과 감정형의 구분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분 기준에 따라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유형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도형은요, 일중심적이면서 외향적인 사람, 즉 일을 매우 빨리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도형의 가장 핵심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는 힘을 발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좀 알아서 결정하고 싶다.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좀 주도하고 싶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떤 다른 유형보다도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도형의 강점이 어떤 거냐면 일을 매우 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선 무엇보다도 결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결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추진력도 강해요. 내가 무언가를 딱 결정했다. 그러면은 망설임이 없이 자 밀어붙이는 그러한 이제 타입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 일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맘대로 안 된다 할 때면 남들에 비해서 더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독단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독재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춘기 때 가장 반항적인 모습을 강하게 보일 그러할 만한 타입이 바로 이 주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교형인데요. 자, 이 사교형은 사람 중심적이면서 외향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빨리 사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교형들의 욕구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욕구고요. 그리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세상 뭐 있어요? 재밌게 사는 게 최고 아닌가요?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교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빨리 사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말을 할 때도 그냥 지루하게 하지 않죠. 아주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교형들이에요. 이 사교형들은 보통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유머러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의 어른들로부터는 넌 맨날 쓸데없는 생각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러한 타입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겪게 돼요. 그래서 상당수의 이 사교형 학생들이 자기는 집중력이 약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산만하다든가 뭔가 조심성이 부족해서 불안불안해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사교형입니다. 다음으로 안정형은 사람을 천천히 사귀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정형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평화주의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를 잘 안 내요. 그리고 잘 참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 얘기도 아주 잘 들어줍니다. 거꾸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정형 학생들은 새 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정형들은 사람 중심적이긴 하지만 보통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은 기다리게 되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럼 누가 오나요? 사교형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교형들이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정형은 듣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안정형의 단점은 어떤 거냐면 결정을 잘 못 내리고요. 그리고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주도형과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화를 잘 내는데 안정형은 화를 안 내고요. 주도형은 결단력이 강한데 안정형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거죠. 그리고 주도형은 추진력이 강한데 안정형은 좀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 대신에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은 일을 천천히 하는 타입입니다. 일을 왜 천천히 할까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천천히 하게 되는 거겠죠. 이 신중형의 욕구는 완벽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싶다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원칙을 중시하고 하는 그러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치 학자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가 많은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중형의 약점은 완벽주의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기대 수준이 항상 충족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각 유형의 학생들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가장 기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 주도형. 주도형은요, 인정받는 걸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성공에도 와,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의 대화를 하실 때 주도형이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다음으로 사교형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 사교형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형한테 하는 것처럼 와 하는 정도로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3배에 감동의 눈물까지 흘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우와 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반응을 보여줄 때 이 사교형들은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형들이 특히 칭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플랜 코치님들이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정형한테는요, 사교형한테 대하는 것처럼 우와 뭐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정형은 좀 안정적인 걸 원해요. 그리고 편안한 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했어 뭐 이런 어떤 따뜻한 분위기,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는 거를 더 좋아한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인데요. 이 신중형들은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도형한테나 사교형한테처럼 와 혹은 뭐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물음표와 느낌표라고 신중형에 대한 반응 방법을 표현해 놨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신중형들은 왜? 라는 질문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왜?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타입이 바로 신중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건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오히려 신중형을 돕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느낌표는 뭐냐? 이 신중형들은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그냥 우리 코치님들이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반응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나눠보는 방법, 디스크,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이 4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